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 이후에 이틀째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인들이 나름 선방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 뉴스를 다시 보는 줄 알았는데요. 어젯밤에 또 나스닥이 마이너스 6% 빠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자재를 비롯한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이 어제 많이 떨어졌었는데 유독 코인만 선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젯밤 다우존스 마이너스 5.5%, S&P 500 마이너스 5.97%, 나스닥 5.8%, 이 전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는요, 개별 주식들은 정말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드디어 마의 4% 벽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기준금리 급하게 내리진 않을 거야. 이 한마디에 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혹자가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야 하면은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미 시장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요거 안 떨어뜨리고 니네 못 버틸 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마이너스 6%. 이거 7자를 봤던 때가 이틀 전이었는데요. 62불에 배럴당 5자를 보지 않을까.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좀 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금값마저도 이틀째 떨어지고 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오른 것만 한번 주식 수를 세봤더니요. S&P 500, 500개 주식 중에서는 14개만 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것도 소폭. 그리고 나스닥 100개 이 지수 중에서는 2개만 상승을 했었는데 그 2개의 주식이 하나는 룰루레몬, 나이키랑 룰루레몬 이런 게 베트남에 공장이 많다고 해요. 근데 어젯밤에 베트남 총리가 조금 꼬리를 내리면서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숨통이 트였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요거랑 약간 연관이 돼 있겠네요. 코인이 선방을 해서 스트래티지가 의외로 상승을 하는, 100개 중에 2개면 그래도 잘한 거죠. 이런 상황에 처했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칼시나 폴리마켓 이런 예측 마켓에서는 이제 60%가 넘어버렸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62%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실제로 돈을 베팅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JP 모건, 모건 스탠리, 채권왕 건들락, 제레미 시겔 수많은 사람들도 적게는 50에서 60%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제 이분들도 칼시나 폴리마켓 예측을 좀 보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두 개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골프를 치러 갔다고 풍문을 들었을 때 좀 귀를 의심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실제로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열심히 쳤다고 합니다. 이분 멘탈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뒷땅 잘 때린다 봅니다. 아무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이분의 멘탈은 어마무시하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를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 너가 34%야? 그럼 나도 34% 때리겠다 였었죠. 그것도 타격을 심대하게 주기 위해서 미국 주식이 개장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날립니다. 이 끝나고 하면 타격이 없잖아요. 자,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장 직전에 엄청난 보복을 중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의외입니다. 제가 가끔씩은 똥줄이 탄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자, 여기서도 그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보통은 이런 보복을 봤을 때 트럼프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가 10% 때렸어? 나는 20%. 너가 20%? 그럼 나는 50%. 와인 유럽에도 때리고 이랬었잖아요. 두 배는 기본으로 보복을 했는데 좀 반응이 다르죠. 일단 중국의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너가 34%면 나도 34%.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를 갈고 중국이 나왔어요. 히토류 수출도 통제하고요. 미국 군수기업, 그리고 수수, 고기 기업도 제재를 하고, 대만 무기 판매도 제재를 하고, WTO 제소도 하고, 완전 이를 갈고 중국의 시진핑이 작정을 하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자, 트럼프의 그때 당시 트윗, SNS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했을까요? 본인이 당황한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작정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들한테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당황했다는 건 좀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요.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얘네들 왜 이래? 지금 이게 그 좀 급박한 SNS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나 심리가 약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뭐 유동성이다, 뭐 일자리다, 다 지수들이 뒤로 밀려난 관심이 다 없어지긴 했는데요. 어젯밤에 고용 지수가 조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 별것도 아닌 어찌 보면 3월에 지나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상보다 너무 좋다, 일자리. 야,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 힘들지만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좋은 거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눈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똥줄이 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급기야 어젯밤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 이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75일간 추가로 유예를 해준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중국과 나 협력하고 싶다. 제가 그 기사를 다 읽어보니까요. 정말 트럼프가 약간 톤 다운을 하면서 야, 우리 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을 뭐 좀 건네주면 매각을 하면 내가 관세 좀 깎아줄게. 약간은 누그러진 모습이 제 눈에는 띄더라고요. 근데 어, 트럼프의 마음을 모르는 제롬 파월은 어젯밤에 등판을 했었죠. 사실 뭐 관세에 밀려서 지금 제롬 파월도 사람들이 예전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제롬 파월조차도 어젯밤에 또 매파로 등장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러저러해서 지금은 당장 서두를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요. 5월 달은 금리,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 계속 제롬 파월이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5월은 건너뛰겠다. 아하, 트럼프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지금 시장 금리는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페드의 기준금리 선물 예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팅을 한 걸 보면요. 이제 올해 뭐 한 번, 두 번 금리 인하에서 세 번, 네 번 금리 인하에서 이제 다섯 번 금리 인하 설마저도 나옵니다. 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베팅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6월 100%죠. 두 번째는 7월 99%다. 뭐 무조건 한다. 9월 달에 또 세 번째 금리 인하 94%, 10월 달에 금리 인하 74%, 12월마저도 59%, 거의 이제 FOMC 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본론은 이거였죠. 근데 왜 이 난리통에서 코인은 생각보다 잘 버텼을까? 뭐 크게 올랐다는 게 아니죠. 남들 엄청 떨어지는데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일단 첫째 날은 뭐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차트만 이렇게 보여줬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때가 미국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일 뭐 오후였겠죠. 그때가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기대감에 막 올라가다가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뭐 모든 게 다 떨어졌었죠. 자, 이때만 해도 뭐 첫째 날이니까 우연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어제 장이 이게 끝날 때거든요. 한국 시간 아침 9시니까요. 자, 미국 장이 끝날 때까지도 미국 주식들은 죄다 떨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스멀스멀 3개가 올라오죠. 이게 뭐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였다고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자, 이 첫째 날, 그러니까 하루를 버텼을 때는 우연이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젯밤에도요, 계속 코인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버틴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하위권 친구들이 뭐 나이키,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수많은 주식들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나마 나이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총리가
미국 상호관세 우리는 미국에 0%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이키랑 룰루레몬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올라간 거지. 아무튼 죄다 떨어졌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스마트머니 뭐 이 핫머니들 있죠. 뭐 헤지펀드나 이런 친구들이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맞다. 코인은 관세가 없었지. 국경도 없었고 성과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왜 코인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지?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들은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중국,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코인은 성과도 없으면서 왜 지금 따라 내리냐는 겁니다. 이걸 빨리 눈치챈 친구들이 스물스물 지금 사면서 지금 수요가 있으니까 버티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에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오면서 저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주식은 이 전쟁, 뭐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관세 전쟁에 엄청난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 장난질,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도 당연히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요. 또 공장이 있으니까 피해를 뭐 전쟁으로서도 볼 수 있고, 일단 주식이 오르려면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실적이 지금 박살날 위기에 처해서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코인은 어떻습니까? 야, 생각해봐. 너 피해 볼 거 있어? 너 실적도 없는 애가 왜 따라서 떨어지고 있니?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여기에 있었던 돈들이 여기로 몰리면서 선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관세 전쟁 중에서요. 한번 추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성과로 이제 성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두드려 맞으니까 코인도 두드려 맞았죠. 근데 맞고 있다 보니까 코인이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니, 근데 나는 실적을 보고 성과를 보고 때리셔야지. 저 성과 괜찮거든요. 주식만 지금 안 좋아질 거고, 코인은 안 좋지 않아요. 성적이 좋은데, 왜 내가 지금 같이 맞고 있지? 선생님 팔을 막으면서 제 성적 보셨나요? 지금 이런 단계에 있지 않나. 억울한 상황이다. 이걸 깨달은 좀 빠른 머니들이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숟가락을 슬쩍 얹습니다. 왜 얹냐면요. 지금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원래는 재무장관이 좀 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스팟라이트는 상무장관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캇 베센트는 약간 삐졌어요. 그리고 주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어제 새벽이었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로는 뭐 디톡스 기간이다. 고통을 감수한다고 하면서요. 지금 24시간 주식 코인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르네 이러면서 비트코인 뭐 마치 내 덕인 양 숟가락을 얹으면서 비트코인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트위터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 모든 각본을 짠 트럼프의 각본을 짠 미라니 형, 스티븐 미라니 형의 보고서 아마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각본에 따르면 이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져 있냐면요. 일단은 우호국 뭐 좀 선물 가져온 친구들은 관세를 봐주고 깎아주는 쪽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죠. 근데 지금 누가 실수를 하고 있다? 배우가 실수를 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지금 이 과정이 약간 엉망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은 봐줬어야죠. 대만도 좀 봐주고 한국도 좀 봐주고 선물을 줬으니까요.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 약간 힘들고 하고는 있지만 자, 근데 이 다음 시나리오가 뭔가요? 결국 약달러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뭐 거의 중간 과정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금과 코인의 정확히는 암호화폐에 투자해라. 비트코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라. 이게 결론이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주식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뭐 성과라든지 뭐 거래 금액이라든지 당연히 주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금과 코인이 들어갔을까? 주식이 빠졌을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분이 각본을 쓸 때, 관세 정책으로 뭐 효율적인 관세는 20%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짰겠죠. 근데 관세 정책의 부작용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도 고려를 하고 또 일기 때 집권 때 그때도 이 재무장관 밑에서 일을 해서 알거든요. 트럼프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성격에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있으면 주식에는 피해를 조금 갈 수 있겠다.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약달러가 오면 유동성은 또 올라가겠죠. 즉, 관세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주식은 직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달러가 왔을 때 유동성이 결국 왔을 때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본다? 주식도 받겠죠. 그러나 코인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 각본 짠 시나리오 작가가 감안을 하고 결국은 주식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주식이 빠진 이유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 작가의 생각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번 관세 전쟁이 오히려 저는 코인을 주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관세 전쟁이요.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를 증명하면서 여러 권력자들의 장난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산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식 피해의 대체제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잘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